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십만 명의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관절 건강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행동이 있으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80%가 모르고 있는 관절 파괴 습관 6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온 여러 미신들을 깨부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당신의 관절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관절 파괴 행동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쪼세수하고 난 다음에요. 좀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관절이 아픈 분들일수록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아침 공복에 경직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밤새 8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근육과 건은 마치 식힌 악교처럼 굳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육과 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찢어질 수 있어요. 미세한 손상이 계속 생기는 거죠. 서울대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의 무릎 손상률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73% 높았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현숙 님이라는 71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1시간씩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를 해오셨대요. 하지만 5년간 계속 오히려 무릎 통증이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가끔 아팠는데 점점 계단도 못 오르게 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세요? 네, 맞다고 하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입니다. 종이컵으로 200ml, 약 한 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영입 때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구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우리 몸이 밤새 식으면서 근육의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영따뜻한 물을 마시면 이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처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분을 기다리세요. 영그 10분 동안 천천히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세요. 책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와요. 이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인해 깨어난 근육과 혈액이 충분히 움직일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제 환자분들의 MRI 검사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박현숙 님이 이 방법을 3주를 해보셨대요. 그 결과는요, 챗무릎에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영 MRI 검사도 다시 했는데 염증 수치가 40%나 줄어들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절 통증은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의 하중이 계속 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약하면 건물 전체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책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쓸데없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근육이 중요할까요? 주로 3가지입니다. 첫째, 허벅지 안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안으로 굽혀지면서 틀어져요. 둘째, 둔부, 즉 엉덩이 근육입니다. 치의 근육이 약하면 척추가 앞으로 굽혀져서 허리가 망가져요. 셋째, 코어 근육입니다. 영배 깊은 곳의 근육들인데 이게 약하면 온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근육들을 키우려고 헬스장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취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취집 거실에 의자 하나면 충분해요. 제 환자분 가운데 이영호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지난 5년간 등산도 못하고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도 힘들어 하셨어요. 자아들분이 옆에서 붙잡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영 선생님, 제 무릎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약을 주거나 주사를 놓지 않았어요.
추 대신 의자 운동을 배워보라고 했어요. 추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였어요. 영동작이 정말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4주를 꾸준히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8주 후에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90세의 여성 환자분도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영하지만 8개월을 꾸준히 한 결과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90세예요. 치포기할 나이가 아니죠. 우리 근육은 작은 자극으로도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력이 약해지는 것은 빠르지만 근력을 되찾는 것도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특히 60세 이후 근력 운동은 마치 녹슨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딱딱거리지만 계속 하다 보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자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깊게 앉으세요. 양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요. 찝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리세요. 찐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요영이 때 속도는 정말 천천히입니다. 3초에 걸쳐서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 3초에 걸쳐서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을 한쪽 다리에 10번씩 하세요. 그 다음 다른 쪽 다리도 같이 하세요. 처음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2주가 지나면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통증은 신체의 신호니까요. 제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 운동만으로도 4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관절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도 의료진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 환자분이 처음 왔을 때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고 했어요. 좌측 무릎은 특히 심했다고요. MRI를 찍어봤어요, 요용하지만 MRI 결과는 괜찮았어요. 특별한 손상이 없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봤어요. 혹시 혈액순환의 문제는 아닐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붓거나 저녁에 발이 붓진 않으신가요? 그 환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정확히 맞습니다. 아침이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고 저녁이면 발이 붓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어요. 영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직이 결국 관절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조 샤워를 해보세요. 정확하게는 아주 찬물은 아니고 따뜻한 물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낮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 샤워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저희 병원에 혈관 외과 과장이 말했어요. 추대조 샤워만 해도 두세 주 안에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물론 처음엔 쌀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2주를 지나면 정말 상큼함을 느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하세요. 영체온 정도의 온도면 됩니다. 영약 37도 정도 요영. 3분을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그 다음 서서히 온도를 낮춰보세요. 30초마다 조금씩 찬물을 섞어서 요영.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온도를 낮춥니다. 처음에 완전히 찬물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대충 따뜻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 정도면 됩니다. 제 환자분이 이 방법을 3주 했어요. 그 결과는 다리의 붓기가 60% 줄어들었고 무릎의 통증도 반으로 줄었대요.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건 정말 의료계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절 질환과 당뇨병, 이 두 질환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최근에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환자의 72%가 관절 질환도 함께 앓고 있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의 64%가 혈당 수치가 높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요. 이런 식으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과 관절에 영양분과 산소가 못 가요. 잼마치 화분에 물이 안 가면 식물이 씨드는 것처럼 근육과 관절도 망가져요. 이게 관절 질환의 숨겨진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혈당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식습관 변화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밥을 먹을 때 보통 어떤 순서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쌀밥을 먼저 드세요. 하지만 이게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채소를 먹으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세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제 환자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3주 안에 2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이게 관절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죠. 영혈당이 정상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덩달아 줄어들어요.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네, 5번째 내용입니다. 60세 이후 관절 운동에 황금 원칙이 있어요. 첫째,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하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조금의 통증이 있어도 건강을 위해 라면서 계속하세요. 하지만 통증은 신체의 신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손상이 생겨요. 둘째, 천천히 움직이기. 빠른 운동은 관절에 큰 부하를 줍니다. 마치 차가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 타이어가 손상되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면 관절이 손상돼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느린 운동, 예를 들어 태극권이나 천천한 산책 같은 것이 사실 가장 과학적인 운동이었던 거죠. 셋째,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데 48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3일만 운동하고 나머지 날들은 충분히 쉬세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 어떤 나이에 시작하든 관절은 건강해집니다. 이제 6번째 내용인데 이건 의료계에서도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온 내용입니다. 혹시 관절염과 골관절염을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액골관절염은 그 중에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둘 다 초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이미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진료 경험상 관절염의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면 60, 70%의 환자분들이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가운데 정현숙 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 통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초기 단계의 골관절염이었어. 제가 제 방법들을 모두 적용해서 치료했어요. 영양물은 최소화하고 주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했어요. 6개월 후 그 환자분은 등산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진짜 뭐든지 가능합니다. 0시간 문제예요. 7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이런 보충제들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충제들의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대한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위약 플라시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의료계의 공식 입장이에요.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계속 글루코사민이 좋다고 광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글루코사민 대신 자연식품이에요. 예를 들어 뼈 국물이에요. 진짜 뼈를 푹 고아서 마시는 국물료예요. 이 국물에는 천연 콜라겐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게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한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들이 요영이들에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제 환자분이 4주간 매일 아침에 견과류 한 줌씩 먹고 주 3회 뼈 국물을 마셨어요. 결과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42% 감소했어요.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8번째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앉을 때 등을 구부리고 앉아. 요영제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와 골반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영하로 8시간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면 이게 무릎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앉은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의자에 깊게 앉으세요. 요형발은 바닥에 완전히 붙어야 해. 요형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져야 합니다. 그 다음 가슴을 펴세요. 영어깨를 뒤로 젖히되 너무 뒤로 꺾지는 마세요. 목은 중립 위치에 두세. 요형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지 말고 정면을 봐야 해. 요형. 이렇게 앉으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 제 환자분 중에 한상철님이라는 62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영희분은 택시기사여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일해요. 영허리 통증이 심해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자세 교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하지만 2주를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9번째 내용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많은 분들이 틀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다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요형발이 큰 쪽 다리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한쪽 다리만 부하를 줍니다. 정반대로 해야 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작은 발 쪽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리로 몸을 밀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강한 다리가 약한 다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도 중요해. 내려갈 때는 절대로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강한 다리를 먼저 내려놓으세요. 약한 다리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제 환자분이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대요. 10번째 내용입니다. 가사일을 할 때도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할 때 걸레질을 하거나 물건을 들 때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사용해. 걸레질을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마세요. 대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옆으로 움직여요. 영허리를 비트는 것도 피하세요. 물건을 들 때는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야 합니다. 영손으로만 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물건을 들 때는 먼저 쪼그려 앉아요. 그 다음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서면서 물건을 들어 올려요. 이렇게 하면 허리와 무릎에 부하가 균형 있게 분산됩니다. 정원 가꾸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앉는 것보다 낮은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제 환자분 가운데 정태영님이라는 74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정원 일을 하다가 무릎 통증이 심해졌어요. 제가 제 방법들을 알려줬어. 특히 자세 교정과 도구 사용법을 강조했어. 3개월 후 그분은 전처럼 정원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11번째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관절이 더 아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밤에 관절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루 종일 사용한 관절이 피로해요. 둘째, 수면 중에 몸의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야간에 증가해요. 야간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세요. 하지만 이건 조용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이어야 해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해요. 특히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또한 베개를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무릎 아래에 쿠션을 깔아서 무릎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나아요. 제 환자분 가운데 황정임 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깰 정도였대요.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한 주일 후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대요. 12번째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의 관계를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쌓이면 염증을 유발해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 43%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따라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요. 매일 아침 5분씩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둘째, 산책을 해요. 특히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 조화 요영나무를 바라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영웃음도 좋아. 영웃음은 염증을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제 환자분 가운데 임경자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 있었어요. 영이분은 남편의 위장 질환으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본인의 관절도 계속 아팠대요. 제가 명상과 산책을 권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 달 후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어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13번째 내용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철에 관절 통증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돼. 경직된 관절은 통증을 더 많이 느껴. 또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움직임을 줄여요. 실내에만 있으니까 움직임을 줄이면 근력이 떨어져. 근력이 떨어지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요. 악순환이에요. 그럼 겨울철에 어떻게 관절 건강을 지킬까요? 첫째, 따뜻하게 입으세요. 특히 관절 부위를 말이에요. 무릎이나 허리 부위에 보온대를 하거나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해. 둘째, 실내에서도 움직이세요. 밖에 못 나가도 거실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 제가 알려드린 의자 운동도 좋고 실내 산책도 좋아요. 셋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넷째, 온찜질을 해. 따뜻한 온열팩이나 따뜻한 물에 담그기 같은 거. 제 환자분 가운데 서진우님이라는 75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겨울만 되면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박혀 있었대요. 제가 겨울철 관절 관리법을 알려줬어. 처음 겨울에는 반신반의했대. 하지만 겨울 내내 실천했더니 전년도와 달리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해. 겨울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14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관절 건강의 여러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 기다린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둘째,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다리 근육을 키워. 셋째, 대조 샤워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넷째,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식사 순서를 바꿔. 다섯째, 60세 이후 운동의 황금 원칙을 지켜 통증 없이 천천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섯째, 관절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치료를 시작해요. 일곱째, 글루코사민 같은 비용이 큰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을 먹어요. 여덟째,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요. 아홉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올바른 기술을 사용해요. 열째, 가사일을 할 때도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열한째, 야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칭, 온찜질, 베개 사용을 해요. 열두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염증을 낮춰요. 열셋째, 겨울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관절 건강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지막 15번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 환자분들께 항상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한 달에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첫 달에는 아침 물 마시기와 스트레칭 변경하기. 둘째 달에는 의자 운동 시작하기. 셋째 달에는 대조 샤워 시작하기. 이렇게 천천히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씩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제 환자분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처음에는 뭔가 복잡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는 당연하게 하고 있어. 그래, 그거예요. 처음엔 낯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신체의 변화를 만들어요. 제가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본 것은 이거예요. 가장 건강해진 환자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복원력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세 환자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73세 환자분이 등산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혹시 이미 극심한 통증이나 심각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예방과 초기 단계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들로 충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영 의자에서의 간단한 운동 영대조 샤워형.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어요. 영여행을 갈 수 있어요. 영춤을 출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통증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요영 대신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요영 자식들을 키우고 일하고 이제 우리 삶을 즐길 시간이에요. 남은 인생 건강하게 보내세요. 손주들과 함께 웃고 놀고 여행을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족도 저도 모두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